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소름 돋고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증언과 이야기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몇 년 전 서울 외곽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어느 날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는 결코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주인이 떠나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었죠. 마치 시간이 멈춘 것만 같은 그 집은 낮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어둠이 깃드는 밤이 되면 더욱 음산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나갈 때면 어김없이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청년 2명이 그 집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듯 미스터리한 이야기에는 흥미를 느끼곤 했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말렸지만 청년들은 오히려 이를 더 재미있는 도전으로 여겼습니다. 어둠이 깔린 오후 청년들은 손전등을 하나씩 들고 폐가로 향했습니다. 문은 녹슬어 있었고 마치 몇십 년 전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고 오랫동안 사람이 발길을 들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집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방에는 낡은 가구가 몇 개 있었고 두 번째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 이 방에 들어서자 두 사람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방 한쪽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누워 있었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피아노 뚜껑이 천천히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쿵쿵거렸고 두려운 마음에 돌아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피아노가 스스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얼어붙었지만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너희는 왜 여기에 왔느냐? 두 청년은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빛바랜 커튼만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허둥지둥 그들은 방을 빠져나와 집을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문은 도저히 열리지 않았고 창문도 두꺼운 나무 덧창에 막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집 전체가 낮은 소리로 흐느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인물의 뚜렷한 형체는 보이지 않았으나 청년들은 그들이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도 옥상 창문은 다른 출구와 달리 쉽게 열렸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안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길로 마을을 떠났고 다시는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 집에 관한 이야기는 마을의 금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했고 그 집은 지금도 여전히 낡고 텅 빈 채로 남아있습니다. 어쩌면 그 집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말하곤 합니다. 무언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날 밤 피아노 소리를 들었다고.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마을의 전설로 남을지 아니면 더 많은 이야기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그날 두 청년에게는 결코 잊지 못할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고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하며 때로는 오싹한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여기에 하나의 길고 자세한 공포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가을밤 서울의 한적한 외곽 지역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온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모님과 중학생 아들 이렇게 세 식구였어요. 아파트는 8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가격이 저렴하지만 다소 낡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사 온 후 첫 주말 가족은 새 집에 적응하려고 집안 정리를 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쯤 아들 방의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딪힌 소리라 생각했지만 소리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창문을 규칙적으로 두드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은 겁을 먹고 부모님께 이야기했지만 부모님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계속되었고 점점 더 크고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은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고 밖을 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마주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둡고 고요한 밤 풍경만이 펼쳐져 있었죠. 그러나 그 순간 아들은 나지막한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속삭임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아들은 창문을 급히 닫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그 말을 부모님께 전했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아파트 관리소에 연락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관리소에서는 그런 창문 소음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이후로 잠금 장치를 강화하고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카메라 설치 후 며칠 동안 소리는 여전히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고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화면 속에는 어떤 모습의 망령 같은 존재가 창문 밖에서 방 안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잡혀 있었습니다.
마치 연기 같은 형체로 사람의 형상을 이루었지만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명과 함께 아버지는 가족을 불러들여 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생각에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들은 낡은 창고에서 이번엔 더욱 강력한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서 아들은 빛바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 안에는 이전 거주자가 이곳에서 겪었던 비슷한 공포스러운 경험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공포에 시달리다 결국엔 이사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이야기였죠. 아들은 그제서야 이 집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다음날 가족은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 집 근처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 아파트는 철거되었고 그 자리는 공터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공터 근처를 지나갈 때면 여전히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고 속삭입니다. 차량의 라디오가 갑자기 꺼지거나 전화가 터지지 않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 한밤중에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바람소리 속에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나지막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서울 외곽에 한적한 지역을 지나던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전해지고 있는 허구의 공포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입담을 통해 더욱 무섭고 생생하게 변형되며 오늘날까지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떠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소름 돋게 만들곤 합니다. 이러한 공포 이야기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종종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아래는 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 썰을 길게 꾸며본 이야기입니다. 어느 작고 조용한 마을에 이진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부터 종종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죠. 꿈속에서 그녀는 낡고 버려진 건물에 갇혀 있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와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꿈은 항상 같은 것으로 시작되고 같은 것으로 끝났습니다. 흐느낌은 점점 가까워지다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항상 창밖으로 거대한 그림자가 스치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이 이상한 꿈을 꾼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희진은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을 외곽에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고 그곳은 어딘지 모르게 소름 끼치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곳에서 귀신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집에 갔다 온 아이들은 밤마다 소름 끼치는 악몽에 시달린다며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희진은 다시 꿈에서 같은 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평소와는 다르게 이상한 끌림을 느끼며 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낡은 계단을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고 계단 끝에는 오래된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의자에 앉아있는 소녀의 형체가 보였고 형체는 천천히 희진을 향해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희진은 알 수 없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깨어났습니다. 다음날 그녀의 친구들은 모험심에 불타며 문제의 폐가를 실제로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희진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꿈에 대한 호기심과 친구들의 부추김에 물들여 결국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후 방과 후에 폐가로 향하게 되었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어둠이 주변을 감쌌습니다. 폐가는 겉보기에도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삐걱거리는 문과 깨진 유리창을 지나며 그들은 건물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부는 희진의 꿈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폐가의 가장 위층에 다다르게 되었고 희진은 꿈속에서 본방을 찾아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그녀가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이 낡은 의자가 놓여 있었고 의자에는 오래된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인형의 얼굴은 마치 누군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왠지 모를 찬 기운이 돌기 시작했고 친구들 중 한 명이 갑자기 대문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모두는 당황하며 밖으로 뛰쳐나왔고 그들은 헐떡거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일 뿐이었지만 그들은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여 더 오래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희진의 꿈은 사라졌지만 그녀는 가끔씩 자신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폐가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공포의 장소가 아닌 단순히 시간이 멈춘 장소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의 어른들은 다시 그 폐가에서 알 수 없는 웃음소리가 들려온다는 이야기를 하며 아직도 그 집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곤 했습니다. 이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그로 인해 폐가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미스테리한 장소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교묘히 진실과 환상의 경계를 허물며 여전히 누군가의 주위를 맴도는 괴담으로 존재감 있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